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8장이죠.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8장은 관광과 경제입니다. 관광과 경제. 그래서 관광과 경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서는요, 좀 경제를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다루고 있는데, 나중 좀 더 뒤에 보시면, 다른 교재나 이런 걸 보시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 꽤 많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를 한번 보죠. 경제를 보는데,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경제 개요, 수요, 공급. 요 분야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 수요와 공급이 있었으면 경제적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상황이 생긴다. 자, 그러면 봅시다. 교재는 2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200이 아니고 322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경제 성장과 정보 발달로 인해 모든 게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발달하게 됨으로써, 사회 문화적 변화, 발전, 그리고 관광 활동 증가, 정기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겁니다. 증가뿐 아니라 이러한 관련해서 다양한 현상이 생겨난다. 근데 그 현상들이 어디 생겨나느냐면, 우리 셋째 줄에 보시면 경제적 현상 연구, 경제학자들한테 이렇게 생각의 타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인식이 넓게 됨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생겨난다. 무엇을? 그래서 관광자의 소비 지출, 소비 대상, 관광 산업과 경제적 효과 이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타 산업과의 복합 연계성까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8장은 연구라는 말 이런 단어를 또 좀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쓰고 있다는 면에서 다음은 우리 교재 보시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우측에 보면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최근 경제 성장, 그죠? 최근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 수요 증가 그리고 관광 산업 성장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연구의 필요성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경제 연구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연구 발전. 결국은 이 관광과 경제학 이건 어디에서 되었느냐 하면 유럽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유럽에서. 그래서 3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경제적 사고 찾으셨습니까? 경제적 사고는 서양에서 비롯되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서양 지리적 여건상 아무래도 이쪽은 다닥다닥 붙어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고 서양에서 비롯되어 있고 이 여건상 붙어져 있고 유목, 경제, 문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3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정학적 여건으로 해가지고 유사성이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에 유사성이 크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상호 왕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일찍부터 조성되었다. 이거죠. 지금 이 지역에서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나 저먼 해서 프랑스, 아이슬란드 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다닥다닥 다 붙어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럽 대륙은 상호 근접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언어, 민족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이루는 데가 꽤 많이 있다.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조건 1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여러분들이 6번째 줄 보시면 관광 경제적 사고 나오죠. 관광 경제적 사고 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세계 1차 대전 이후 항상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화됩니다. 뭐 기물들이 이런 건물들이 부러진다든지 철교가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쓰기 위해서 다시 국가 재건과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썼으면 다음에 재건할 때는 좀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아치를 그린다든지 이런 새로운 공법으로서 신기술이죠. 새로운 공법으로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수, 관광 소비액, 관광객 그리고 체제기간 이런 글쎄 꽤 많은 인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인식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조건 3은 뭐냐? 조건 3은 독일, 이탈리아, 즉 해서 라인강의 기적, 이탈리아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11번째 위에서 323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조건 3이 나온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먼저 이러한 관광객 이동 현상으로 인해 외화 증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를 시작했다. 앞서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꽝꽝꽝 때리다 보니까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철교가 내려앉게 되고 다리가 내려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주로 관광객들 앞으로 일어날 관광객들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보고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관광의 경제서로서는 이탈리아 마리오티를 시작으로 독일 볼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릭스면 해가지고 꽤 많은 연구들이 나옵니다. 꽤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 이 연구 발전들은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연구 발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역을 우리가 유럽, 북미, 영국, 일본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유럽 대륙은 우리 교재 첫 번째 줄에 있죠. 초기 연구에는 관광객 수나 소비액, 단순히 경제 현상에 대한 접근법 이런 연구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면이나 경제학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왜? 아주 단순하게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거고 오면 얼마나 쓸 것이다. 그리고 경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남으로써 북미 학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고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머물 것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타 국가에 격리되었을 때 그 특수성, SIT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SIT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안합니다. 이게 쉬리가 뜨기 시작했네요. 쉬리가 뜨기 시작해서 쉬리를 잠재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타 국가가 격리되어 있을 때 특수성, SIT죠. SIT 특수성으로 국제 관광보다 국내 관광, 내국인 사회 후생 차원에서 국내 관광 인식이 앞서가야 돼. 앞서 국외보다 국내 관광들을 발음이 꼬이네요. 국내 관광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북미 학자들 찾으셨습니까? 5번째 줄, 그죠? 그리고 경제적 현상,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지정학적 국내 사후 생산 후생 차원에서 국내 관광 인식이 시작되었다. 그럼 즉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외화 획득 수단이 아니라 내국인 복지 실현에서 되었다. 그래서 이 북미 학자들은 국외보다 국내
외화 획득이 아니라 국내 복지 실현, 일단 우리 자국민들을 더 많이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국 학자들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영국은 산업혁명이 발상지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길드라는 수도원, 길드를 중심으로 이런 관광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 수도원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면 수도원에서 하룻밤 먹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던 이게 영국의 관광의 시작이다. 그러면 일본 떠나서 영국은 관광은 이래 수도원이나 길드들이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은 어떻게 볼까? 또는 이런 경영학적 또는 관광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보부상들 여러분들 아시죠? 보부상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예? 그렇죠. 많은 짐들을 등에 지고 A라는 마을에서 물건을 가지고 B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전달해주고 여기에서 그죠? 팔고 B라는 마을에 많은 것들을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없는 걸 A라는 마을에 가져와서 이렇게 왕복으로 이 사람들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우리 지역 내 경제의 큰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경영학의 큰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경영학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이 보부상들을 크게 치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2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왼쪽에 보시면 관광의 경제적 현상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있죠. 그래서 관광의 경제적 현상은 교차 학문 내지는 다학문적이다. 그죠? 내지는 다학문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 경제학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지껏 지금 이야기했던 관광 경제학 이게 경제학만 하면 꽤 어렵습니다. 경영학에서 필히 다루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래서 시장 생산에 있어서 제품 중심으로 갈 것인가, 뭐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 나타내고 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경제학만 공부를 하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 경제학이니까 좀 간단하게 사회과학 중 경제학의 한 분과 우리는 조금 작은 소규모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소비자로서의 인간적인 형태, 그리고 관광객과 관광대상, 관광자원은 제한성을 띠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말들은 뭐냐,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관광객과 관광대상, 관광자원 제한성을 띠고 있다. 이건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럼 결국은 관광객이 움직이지 못하고 관광 대상, 관광 자원이 있는 곳을 가지를 못하니까 관광 자원은 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애를 갖다가 옮겨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관광 자원은 관광객 효율성과 배분, 관리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최적 이론과 일치하다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과 다른 것들로서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뒤에서 제가 또 다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 경제학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음은 325페이지를 보시죠. 325페이지 보시면 관광경제학, 관광활동의 주체, 인간과 이러한 인간을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관광재, 관광대상, 효율적 생산, 배분 시키는 개인과 사회적 행위 연구를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하다가 보면 325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는 9번째 줄, 위에서 9번째 줄,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네. 경제학 연구, 인간 욕구 충족,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미시적, 거시적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 연구 대상에 있어서 미시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연구 대상을 보시면 326페이지 보시면 연구 대상, 관광객, 생산자, 관광시장이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기 전에 32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미시경제학은 소비 생산 활동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 간의 적정 배분, 즉 수요와 공급, 이제부터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으면 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거시이론 찾으셨습니까?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국민소득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양한 거시, 즉 문제, 재화와 용역의 총량을 전체적 흐름에 두고 연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흐름에 두고 연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 연구를 뒀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6페이지 관광객, 미시적 연구 대상, 관광객, 효용과 수요, 이용편익과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관광객에 있어서 이용편익과 효용과 수요, 관광객이 내가 A라는 관광지에 왔을 때 효용과 수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접근하기 편한가, 이 길이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행기 길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 빠른 게 비행기겠죠. 비행기 길이고 그 다음 차량이나 두 줄 꺼야 되겠네요. 그죠? 철도 연결되어 있느냐, 워킹 10일 걸어서 오느냐에 따라 이 효용과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이용편익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여기 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된다. 그럼 생산자, 자원 공급과 관리, 그리고 자원 가치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역시 공급과 수요, 여기에서 자원이라고 보고요. 여기 공급이라고 봤을 때,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자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공급량이 많아진다든지 공급량,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결국은 많이 오게 되면 자원의 가치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원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적정 시점에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를 보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공급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지속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다운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관광객들이 공급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외화나
다른 돈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일부 2%, 3%, 5%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관리 차원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광시장, 수급 분석, 균형 가치 결정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여기서 이야기했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여기와 같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관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를 못하고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면 돈이 더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고 매력물 더 이상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자, 관광객이 미시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 격차를 해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과 오지 않는 지역, 앞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비교를 하고 B라는 지역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가정을 두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뒀을 때, 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여기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일부 사람들이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항상 기쁘겠는데 여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겠죠. 차도 막혀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더 많어. 매연도 안 좋아. 쓰레기도 많이 나와. 그런데 또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기쁘다는 거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기도 하고 또 관광객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관광 자원들 우리 지역의 가치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문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아주고 이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 그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 파괴라고 했죠. 환경 파괴.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쓰고 가고 많이 버리고 가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생활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나누어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 그죠? 이런 것들도 좋지 않다. 또 좀 더 지역적인 거에서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적인 경제는 소비, 소득, 투자, 국제수지, 경기 변동, 경제구조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 소득, 우리나라 외화 환율이 더 많이 생겼을 때와 투자, 국제수지 투자 등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배워야 될 게 관광 수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이 수지, 2절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배우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난해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소비, 소득은 어떻게 되고 투자, 우리가 돈이 달러를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투자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제 수지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으면 국제 수지가 하락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다음 뭐 수요에 들어가 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이 내용들을 보고 수요와 수지, 경제 수지, 국제 수지 이런 영상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 경제, 국제 수지, 남북 격차.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와 남쪽과 북쪽이 격차가 많이 생겨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빈부 격차라든지 국가 경제에 있어서 우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서서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앞서서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저발전과 개발도상국 등으로 이루어진다. 저발전과 개발도상국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국제 수지가 낮음으로써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이야기한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광 경제학에서는 주 팩트가 뭐냐? 주 팩트가 뭐냐면 관광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이러한 인간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한된 관광재인 관광 대상을 제한되어 있죠. 관광 대상을 효율적으로 생산 배분시키는 개인과 사회적 행위 등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관광객은 소비자이며 관광객에 대한 관광 대상, 자원 이렇게 제한성을 띠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관광 수요를 2절 관광 수요를 하겠습니다. 관광 수요를 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